자, 그럼 두 번째 이 원포인트 투자 레슨 진행해 주실 박건영 대표님 전화 연결로 모셔봤습니다. 박건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만나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좀 질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연이은 대외 악재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증시 지금 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을 보면 불확실성 영향으로 인해서 이 지수 상승을 이끌 만한 주도주가 좀 부재한 탓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 조금 웃을 만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을까요? 일단 금일 월요일부터 4거래일 연속 시장을 보게 되면 주도 섹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병협, 수소차, 일본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수급이 돌면서 한 섹터 내에서 연일 수급이 이어지지가 않고 불이 어느 정도 쉽게 꺼지면서 큰 모멘텀이 없는 시장이 확인되었는데 이번 주 시장의 공통점은 수급이 불확실하면서 그 강도가 일시적이었다는 겁니다. 강한 업종이라기보다도 수급이 일시적으로 확인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이리저리 떠돌면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장세죠. 가장 큰 악재인 미중 무역 갈등이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고 연이은 악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말부터 해서 잭슨홀 미팅이다, 한일 갈등,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북한 리스크, 그리고 오늘 장 막판 14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까지 시장의 호재보다는 새로운 악재가 또다시 생겨나면서 여전히 불확실성을 머금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만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2심 판결에 대해서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지면서 또다시 불확실성이 연장이 된 측면이 있고 삼성전자 매출량 비중이 있는 계열 또는 삼성전자의 투자 수혜를 받고 있는 계열이나 메모리, 비메모리 계열도 모두 흔들렸고 장 막판에는 다행히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대 지수가 많이 약한 흐름이었지만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더 안 좋았고 개인 매수세가 여전히 강한 흐름인데 좀 이따가 자세히 투자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밋밋합니다. 매매하기가 많이 힘든 시장이죠. 업종 측면에서는 강한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 부재하다고 보는 게 맞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전과 다른 시장이 어느 정도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좀 강한 업종 그리고 이제 시장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가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2% 넘게 급등세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가 좀 다시 주도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또한 김 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찬바람이 불면 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가을 전어도 이 배당주도 아닌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어떻게 볼까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네, 제가 보는 견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선 제약바이오 섹터는 악재에 다소 무덤덤해지면서 어느 정도 개별주 위주의 수급이 최근에 확인이 되고 있는데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연이은 악재에 무덤덤한 모습입니다. 전일장에서 신라젠에 관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뉴스가 나왔죠. 제약바이오 개별 종목들의 수급은 오히려 그날 괜찮았습니다. 어제 기준이죠. 제약 섹터에 오히려 5%가 넘는 섹터 상승이 이어지면서 코스닥을 견인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악재에 어느 정도 무감각해지면서 이전에는 개별 종목의 악재가 섹터 전체를 끌어내리는 어느 정도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바이오주 관련된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게 이미 다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과연 바이오주가 바닥인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문이 엄청 많으실 텐데 아까 앞서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에서는 주도 업종이 명백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더 바닥 지지를 확인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한두 종목 정도로 내 포트의 편입이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주도 섹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바이오가 과연 하방으로 더 내려 꽂느냐 아니면 저가 매수세로 인한 상방으로 수익 실현 구간을 주면서 뚫고 갈 것이냐 단순히 확률 싸움을 하는 것인데 바이오 자체가 워낙 가치 추산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을 보아야 하는데 이번 주 바이오 수급은 굉장히 괜찮았고 악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덤덤하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패턴을 만들면서 낙폭 과대의 상승 반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바이오주들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기대감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오늘도 이 코스피 코스닥 이 하락 마감을 하면서 이 박스권 장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매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별 종목들이 지수 영향으로 또 잘 가주는 것도 아니고 또 종합지수도 여전히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업종을 이제는 어느 정도 나눠서 매매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주를 전부 다 포트로 깔아놓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네. 섹터별로 예를 들어서 바이오, 통신장비, 경협, 2차전지 이런 식으로 테마를 나누어서 포트를 어느 정도 분산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근래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의식을 강하게 하고 있고 네. 북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옹호적으로 발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철도 관련해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또 이렇게 언급을 하여서 이번 주 화요일 날 경협주 흐름이 장 초반 괜찮았었죠. 하지만 수급의 지속성 자체가 종일 이어지지 않고 밀리는 흐름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경협도 바이오랑 비슷한 측면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네. 이제 주도 섹터가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과연 하방으로 더 내려 꽂느냐 아니면 저가 매수세로 상방으로 뚫고 갈 것이냐 이 확률 싸움을 하는 것이죠. 바이오 자체가 펀더 추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급을 보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또 강한 흐름이 있었죠. 네. 하지만 수급을 끌 만한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소차를 전용차로 채택한다는 소식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수소차 테마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실적 확인이 분명하지 않고 정부 정책 자체가 너무 먼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에 급등하는 섹터로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주목을 받고 또 시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수소차도 바닥이다 아니다라기보다도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상방으로 열릴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익 구간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 연초에 매매하셨던 분들은 수소차에 관해서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포트에 어느 정도 신규 종목으로 짧게 편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결론적으로 여러 업종으로 분산을 하셔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가 힘든 시장인 만큼 조금 더 이성적으로 매매에 임하시면서 포트를 분산해서 위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불확실성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이 포트폴리오 분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건영 대표님 이번 주에도 좋은 연결로 이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원포인트 투자 레슨 진행해봤고요. 저도 제약바이오에서 한 가지 네네. 코멘트를 드릴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가 분위기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바이오 쪽이 이벤트가 몇 개 있어요. 지금 9월 27일부터 네. 10월 1일까지 유럽 임상학회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때가 뭐가 나오냐면 HLB가 임상 3상 모든 결과가 이때 나와요. HLB와 연관이 지금 HLB가 많으시죠? 네. 8월 21일 날 유럽 임상학회 초록을 제출을 했어요. 네. 정말 보고 싶은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마 다 어느 정도 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네. 요 이벤트를 하나 앞두고 있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고 HLB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말씀 주셨네요. 자, 그런데 지금 상담을 좀 한 가지 하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9867님 질문 있습니다. 이 AP 시스템 27,500원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40%. 이 삼성 문제로 더 떨어지는 건가요? 하고 이 상담 주셨습니다. AP 시스템 비중도 상당히 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AP 시스템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결론, AP 시스템이 이제 OLED 장비주거든요. 장비주인데 네. 주로 패널이 대형,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요즘 패널 어느 쪽 집중하고 있냐면 퀀텀답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대형 패널에 집중하고 있는데 AP 시스템이 대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약간 중소형에 집중돼 있긴 합니다. 근데 차라리 지금은 중소형이 좀 더 낫다. 왜냐하면 신작 스마트폰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사실은 AP 시스템이 뭐 대형 안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만은 오늘 이것 때문에 좀 밀렸다가 다시 밑골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AP 시스템 기회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좀 밀려주면 네. 더 비중을 실을 수 있겠는데 이분이 너무 비중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좋다는 의견인데
추가적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비중을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한 제가 봤을 때 28,000원대에서 네. 조금 비중을 좀 줄여서 네. 홀가분하게 좀 가자. LP시스템 20%면 충분하거든요. 네. 20% 정도로. 그냥 절반 정도로 줄이시기 힘드시면 그냥 10% 정도만 비중을 덜어서 네. 30% 정도만 좀 들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BOE랑 중국 쪽 향 물량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한번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512 대규모 투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가능성은 좀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AP 시스템 앞으로 상승 가능한 이러한 긍정적인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빠르게 오늘의 퀴즈 정답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요. 2번 기타법인입니다. 자, 오늘 정답자 2090님, 8542님 이 당첨자분들은요. 지금 원하신 토게스타 스타님들 VIP 클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국정농단 상고심 결정에 따라서 시총이 1위죠. 삼성전자 주가 역시 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현재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글로벌 증시 역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 속에서 토겐스탁 분명히 함께 하시면 힘이 되실 거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시장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